안녕하십니까. 출발뉴스와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간밤에 뉴욕 맨하튼에서 베일을 벗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우리 코스피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갤럭시 S3 공개 때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밀리고 있는데요. 주가는요. 삼성전자는 61선에 해당하는 150만 원 주가 부근에서 코스피는 2천 부근에서 보합권 맴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 넘게 하락하는데 코스피가 그나마 견조하게 버티는 이유는 자동차주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보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권혁세 금관원장이 사퇴하겠다라는 사임 의사를 한 10분여 전쯤 표명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IT주를 어떻게 할까? 그냥 팔아버릴까? 아니면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부품주도 같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응책 알려드리겠고 무엇보다 오늘까지도 승승장구 파죽지세인 코스닥에 대한 투자 방법까지 저희가 길잡이 안내서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개장한 지 한 1시간여 정도 흘렀습니다. 어제 만기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어떤 수급 상황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수급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기를 보내고 난 다음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코스닥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관의 속내는 어떤지 그에 앞서 현재 수급부터 짧게 분석 들어볼게요. 네, 어제 선물 옵션 만기에 큰 변동성이 없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금리가 동결되면서 상당히 좀 지수가 많이 빠지는 모습도 보였었지만 결국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메이저들의 이익 포지션 262.5 라인에서 위아래가 결국엔 조금 높게 설정이 된 것도 있지만 결국엔 무난히 만기를 넘어갔다. 하지만 어제 만기가 워낙 코스피 200 지수로 땡겨놨고요. 차월물 오늘부터 시작되는 6월물 선물이 266 정도에 어제 마감된 것을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어쨌든 만기의 어떤 그 상승폭 어제 어쨌든 조금 더 빠졌어야 되는데 종가는 사실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여파가 나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베이시스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지금 1.8 정도가 유지되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거래가 상당히 매수가 오히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비차익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가고 있고요. 300억 정도, 차익이 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으니 조금 매도 물량이 높은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수급은요, 외국인이 700억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557억을 사고 있고요. 결국에는요, 투신권, 기금, 그리고 은행, 금융투자, 전 기관이 합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하는 모습, 뉴스에 팔라는 모습이 사실 이럴 때 결과는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S4가 이제 헬스케어 그런 쪽에서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여파로 관련 부품주들도 그동안 많이 랠리를 이었었고요. 삼성전자도 계속 받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뉴스에 파는 모습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소폭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550선을 돌파했는데도요. 외국인이 많이 팔지 않고 있습니다. 32억 팔고 있고요. 기관이 18억 차익 실현을 내뱉고 있고요. 요새 오전에 계속 항상 팔던 외국인 기관은 오후 들어서 코스닥을 집중 매수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정확한 코스닥 수급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68억 사고 있고요. 역시 양시장 개인이 사고 있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부담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만기 후 갤럭시 S4가 또 때마침 공개가 되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집중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의외로 자동차가 좀 강하면서 시장이 일단 밸런스를 좀 찾아가는 듯도 합니다. 기관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코스닥 쪽에서만 집중 매매를 할까요? 지금 이제 각 주체별 속내를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가 거의 3%대, 2%대, 모비스까지 합치면은 오늘은 운수장비 업종이 지수 방어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요, 운수장비 업종 기관이 300억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37억. 외국인은 그냥 간망 수준입니다. 뭐 창고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수급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인은요, 사실 만기가 끝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6월 선물 옵션 만기 아직 한참 남았고요. 어제 선물 매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옵션 만기일은 매월 찾아오는데요. 4월 옵션 만기를 겨냥해서요. 결국에 옵션에 대한 또 양매도, 즉 만기 이후에는 양매도 전략을 가장 많이 구사하는 게 외국인입니다. 가장 쉬운 전략일 수도 있고요. 증거금이 사후 증거금이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만 빼먹어도 외국인은 항상 선물 옵션 시장에서 크게 먹을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지금 따라잡지도 못하고 떨어진 종목이나 계속 잡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개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수익률을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닥을 물량을 계속 털어냈는데요. 여기 와서 개인들의 심리적으로 잡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흔들다 가는 게 메이저들의 주 세력의 어떤 작전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런 것들에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요, 550선 돌파라고 상투라고 생각하지 마라. 상투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데 반대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월봉상에서 고점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기관 외국인이 오들어서 매수세를 만약에 전환을 한다면은 코스닥은 상당히 계속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그 점만 좀 기억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 오늘장 투자 전략에 있어서 조금 발빠르게 코스피 혹은 코스닥에 있는 IT 쪽 부품주 혹은 이등주를 잡으신 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박재민 팀장님께서도 갤럭시 S4 공개되는 좀 생중계를 보시지 않았을까 싶긴 했는데, 지금 증권가 쪽 반응은 어떻고 실질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제가 아직 감기가 못 나서 좀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국장이 지금 10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구글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유럽도 뭐, 지금 4년 만에 최고가를 찍고 있고요. 일본 시장 강세 아닙니까? 어제도 뭐 1% 넘게 올랐는데, 니케이 지수 오늘도 0. 거의 8%, 9% 오르면서 계속 강세 모습입니다. 코스피만 왕따,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코스피 왕따는 맞는데요.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코스닥 시장이 미국이 매일 오르듯이 지금 오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IT 부품주들, 뭐 갤럭시 S4 부품주들이요,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분명하고요. 뭐 현지 법인 해외에 있는 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법인을 갖고 있는 부품주들이 상당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데는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농축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뉴스에 파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슛을 치는 거고요. 반면에 블랙베리라는 해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농을 치고 있거든요. 즉 그런 쪽이 애플과 삼성전자 농축 전략을 외국인이 했다면은 최근에 블랙베리랑 삼성전자는 좀 농축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오늘은 자동차 업종을 롱을 치고 있고요. 삼성전자 슛을 치다 보니까 전기전자 중에서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자동차는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뭐 뉴스에는요, 엔화 약세가 주춤해서 자동차 업종이 오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엔화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96.16엔이거든요. 어제 밤사이 제가 유럽 증시 개장했을 때 96.6엔까지 또 올라가는 걸 봤었는데요. 최근의 흐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흐름인데 엔화 약세가 그래서 주춤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약세가 최근에 1,100원으로 진행이 되면서 수출주들이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 없지 않겠냐 나오고 있는데,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결부됐고요. 상당히 한국은행에서 어저께 금리 동결을 하면서 그런 어떤 핫 이슈들이 단기적으로 워낙 약세에 초점을 삼은 것이지 워낙 강세가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감주 투자들 많이 떨어진 뭐 화학업종이나 뭐 LG화학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자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업종들 사기보다는요, 차라리
내수주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요, 뭐 대상이라든지 동서, 음식료 업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CJ는 소폭 조정받지만 어제 신고가를 냈고요. 결국엔 이런 내수 업종이 계속 탄력이 붙는 시장이고요. 눌림목집대 사면은 절대 지금 손실을 보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안티에이징 뭐 이런 시대가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한 사람이 그 앵커분들도 워낙 뭐 상당히 그 자기 케어를 많이 하시는 그런 시대인데요. 기본적으로 개인들도 그런 어떤 소비에 대한 그런 확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메디톡스 같은 게 왜 오르겠습니까? 어떤 성형, 보형물, 뭐 주름살 제거 이런 업종이거든요. 사실 기업인데요. 계속 오르죠. 신고가 계속 내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뭐 바이로메드 이런 어떤 의학, 제약, 어떤 바이오 그리고 내수 말씀드린 음식료 이런 업종들이 계속 갈 거고요. IT 부품주가 부담스러우면 결국 그런 내수주를 매매하시면 될 겁니다. 종근당 아침에 최근 며칠 동안 조정받았는데요.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결국엔 내수주들, IT 부품주, 결국엔 압축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예전과 같은 투자 방식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들 참 매매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대형주들을 낙폭이 크면은 매수를 하는데 그런 투자 전략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오늘은 금요일 시장인데요. 사실 보수적으로 좀 운영을 하기 원하면서도 사실 내수주에 왜 개인이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못 내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바꿔서 투자 어떤 전략을 짜시는 게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갭상승 돌파를 통해서 또 다른 신고가 이럴 때 언제 사노 가격이 올까 그러겠지만 보면은 다 이제 눌림목을 충분히 주더라고요. 내수주 통해서 우리 개인분들 혹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내수주 통해서 수익 실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이제 특징주 살펴드릴 텐데요. 삼성전자의 낙폭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자동차주의 선전으로 코스피는 2천을 또다시 사수는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쪽 수급은 별로 좋지 않은데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이군요. 업이 2개, 다운이 1개인데요. 나이스란 종목이 오늘 갭상승한 이후에 현재도 급등하고 있죠. 액면 분할에다가 배당을 2배로 늘린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입니다. 대덕 GGS도 오늘 업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뭐 21선 중심으로 봤을 때 오늘 당장의 어떤 상승폭보다는 추세가 굉장히 좋은 쪽입니다. 수급도 괜찮고 증권사에서도 좋게 보고 있네요. 휴대폰 카메라 쪽 고화소에 따른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FPCB 쪽이죠. 롯데관광개발은 용산 사업 디폴트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4년도 급락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하한가는 조금 풀리는 듯한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법 한번 들어볼게요. KR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IT 부품주 가운데 대덕 GDS 그리고 나이스라는 종목도 오늘 개별주지만 꽤 많이 오르는군요. 상승 원인부터 자세하게 짚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오늘 업 종목은 나이스 홀딩스입니다. 11개 자회사를 통해서 회사채 및 기업 어음 등에 대한 신용평가업, 신용카드 거래 승인, 그리고 서비스 조사와 마케팅 조사를 수행하는 리서치 사업, 부실 채권 매매와 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사업을 분할해서 나이스 인프라를 설립하기도 했으며 2차 전지 관련해서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ITM 반도체 주식 305만여 주 200억 원에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32억 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고 14일 공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25억 원으로 16%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175억 원으로 169% 증가했습니다. 투자 전략은 금일 이격도를 벌리면서 갭상승해서 눌림목 8만 원 부근에서 지지선 대응하시고 역사상 고점인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투자 목표 가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업 종목은 대덕 GDS입니다.
40년간 PCB 산업을 선도해온 핵심 부품 업체로서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PCB 전문 기업입니다. PCB의 적용 분야는 크게 반도체, IT 산업, 가전, 자동차 산업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각 분야에 걸쳐서 첨단 PCB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패키징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안정된 마진율을 확보해서 일주일 새 외국인이 12만 주의 매수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저평가된 PR 9배 수준이라는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투자 전략은 5일선이 위치한 18,500원 부근에서 지지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약간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으면 좋을까요? 대덕 GDS요. 네, 실적이 좋아서 장기 투자해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만 중기 정도 볼 때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까지 일단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다운 종목인 롯데관광개발 보겠습니다. 어제는 점 하한가를 갔었고 그 전일에는 이제 용산 관련 디폴트 얘기가 처음 나오면서 하한가로 마감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하락이긴 하지만 하한가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의 2대 주주로서 1,510억 원을 출자한 회사입니다. 자산관리 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이 12일 만기가 돌아온 ABCP, 즉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2천억 원에 대한 선이자 52억 원을 내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습니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이 회사의 증시 퇴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이자 52억 원을 내지 못할 만큼 상황이 어렵다면 오는 6월 원금 만기가 도래하면 최종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드림허브 프로젝트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일대 주주인 코레일이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어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15일 금일 소수 지점과 소수 계좌의 거래가 집중되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돼서 매수에 좀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금 또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투자를 해보자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KIC의 투자자문 김성은 이사님과 함께 업앤다운 종목에 대한 대응법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강 상태입니다. 갤럭시 S4가 공개됐는지도 전혀 지수상으로는 감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조용한 금요일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늘도 선현물 양쪽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라고 전략을 주셨거든요. 알토란 같은 전략만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조언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도 어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등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증시와 분조화 다시 한번 이뤄낼 수 있겠다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은 작전 타임을 통해서 코스피가 향후 2015포인트를 돌파할 시에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수익률 게임도 역시 우리 개인분들 지속해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한편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을 주셨던 정희정 팀장님과 정태근 팀장님께서는요. 먼저 정희정 팀장님 여전히 중소형주는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고 정태근 팀장님은 방향성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어서 아마 다음 주부터 나올 텐데 오늘은 그냥 지켜보는 관망 장세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신용증권의 정광익 대리님은요. 채권 투자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음을 얘기하셨는데 우호적으로 만드는 정책 때문에 채권 시장의 수급이 계속 긍정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전문가끼리의 공감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김현겸 주식팀장님, 동부증권 마포지점으로 가서 뵙고 공감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총 5분의 의견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분의 의견과 좀 비슷하십니까? 예, 저는 그 중소형주 랠리가 좀 더 지속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중소형주가 여기까지 많이 올라와서 조금은 부담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열 우려는 좀 적으신가 봐요. 그 이유와 함께 우리 팀장님만의 전략도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중소형주 랠리가 좀 더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이제 글로벌 시장과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핵심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 뱅가드 물량 출회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주 5천억 정도의 매도가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한 3조 5천 정도가 이미 물량이 출회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한 5조 정도 더 물량 출회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뱅가드 물량에서 한 60% 정도 물량을 소화했을 때가 코스피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코스피가 수급적으로 지금 이런 물량 추이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양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심인 중소형주 랠리가 그래서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중소형주 랠리를 이끄는 수급의 세력은 주가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외국인 수급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또 팔고 있지만 언제나 막판에 또 매수 전환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코스닥 쪽에서 잘 보자 하셨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삼성전자 갤럭시 S4 공개에 따른 IT주의 오늘 약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답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오늘 땅 투자 전략 제가 핵심으로 꼽은 것도 삼성전자 갤럭시 S4 발표 이후의 IT 부품의 차익 실현에 오늘 시장 오전장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까지 이제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상승했던 그런 IT 부품주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IT 부품 최근에 잘 갔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상승을 하지 않고 조정 국면에 있던 주식은 오히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IT 부품 전부 차익 실현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순환매적으로 돌고 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늦게 발동에 걸리는 IT 부품, 스마트폰 관련 부품 주식은 매도가 아닌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오늘장 이제 모바일 관련 주식들, 모바일 게임 관련 주식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바일 게임주에서 오늘 같은 경우 뭐 JC나 액토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모바일 게임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지만 이렇게 오늘장 주된 핵심 그런 섹터로 저는 모바일 게임주를 좀 들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코스닥은 이래저래 계속 강한 모습이 그래서 이어지는가 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모바일 게임주보다도 화학주 쪽에서 찾아주신 것 같던데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요. 모바일 게임 주식이나 뭐 이런 코스닥 주식 요새 종목이 워낙에 이제 상승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제가 꼭 선택을 안 하더라도 많은 그런 전문가분들이 선택을 할 것 같아서 저는 좀 독특하게 좀 다른 쪽에서 잡아봤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카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카프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카프록탐을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카프로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 시장이 최근에 1차 상승 랠리를 벌인 이후에 지금 양회와 이제 전인대를 앞두고부터 조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근데 그 조정세가 어제 이제 좀 양봉이 나오면서 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럼 중국 시장에서 제2차 랠리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 시장 화학주나 뭐 중공업주, 중국 관련 주식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의 낙폭과대에서 좀 벗어나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이 카프로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장 카프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카프로에서 수급 쪽을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외국인 물량이 나와서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그 수급 같은 경우도 매도량이 이제 거의 이제 완료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했던 점을 주목해서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면 단기간에 급등 포인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또 최근에 3중 바닥을 다지고 더 빠지지 않고 오히려 거래가 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오늘장 좀 카프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프로. 의외였는데 매수가 알려주시죠. 매수가는 11,650원으로 잡고 있고 일단 어저께도 2%가 상승을
했었고 오늘 장도 지금 아침 흐름보다 좀 밀리지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1,650원 정도 현재 가격에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로 한 13,000원, 손절 라인은 최근 저점이 11,2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수급에서 외인 매도의 끝이 보인다라는 이유였어요. 카프로 추천해 주셨고 이대로 인사드리기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모바일 게임즈 좋다고만 하셨는데 종목 하나만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현재 지금 오늘 장 제일 괜찮은 그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주식은 JC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해서 오늘 장 제일 좀 그 수익률 쪽으로 잘 가는 거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흐름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수급 역시 계속해서 이제 양호한 수급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자회사로 두고 있는 조이맥스 역시 최근 흐름이 좋다는 것을 판단해 봤을 때는 위메이드 오늘같이 조정받았을 때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시와 더불어 위메이드 모바일 게임 중에 괜찮아 보인다라는 좀 추가적인 그런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시는 시초가 공략주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역시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다 비슷한가 봐요. 감사합니다. 김영겸 팀장님과 함께 또 공감도 체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공공실력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발표가 있었는데 크게 재미는 없는 흐름이 조금 나와줍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폭이 조금 크진 않다는 게 한 1.5% 빠지고 있는 게 역시나 새로운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흔들리는 거 항상 그랬듯이 오늘이 그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빠르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하고 금통위 금리 인하 그 부분 이제 어제는 아니었지만 제가 보건대 4월이나 5월쯤에 한 번쯤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자, 미국은 돈을 풀었습니다. 일본도 돈을 풀었고요. 유럽도 성장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왜 국내 시장만 자꾸 이렇게 잡아주는지. 아무래도 3월 아직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장관 내정자들이나 아직 미래장관 차관들이나 하여튼 차관들의 아직 규모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월쯤에는 한번 금리는 해주면서 지수 가파르게 한번 갈 수 있는 포인트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아직 실적 발표가 끝나지 않은 종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1분기 실적 아직 남아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1분기 실적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또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다 정리를 거의 시켜드렸었고 남아있던 종목이 있었어요. 남아있던 종목이 뭐였냐면요. 테크인과 그다음에 처음NC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3S가 딱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수익 실현이 다 된 상태.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딱 3종목만 80%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80% 넘어가는 제가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NC가 이거 언제 추천드렸냐면은 지금 3월 8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일주일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근데 처음NC가 오늘 고가 대비해서 5.4% 정도 갔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목표가 얼마였죠? 3%였습니다. 자, 3% 이상 갔기 때문에 수익 실현 딱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잉도 지금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테크잉이 지금 최근에 지금 제가 이 종목을 3월 7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테크잉 추천드린 이후에 계속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은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게 7,360원이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1% 좀 안 되게 나가 있는 상황이고 재밌는 점은 다시 한번 이 종목 라인 깨지지 않으면서 서서히 반등하는 움직임이 최근 자꾸 저점 라인, 매일매일 저가 라인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조만간에 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잠깐 시간이 더 걸리긴 했는데 꾸준하게 상승을 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예전에 들어갔다가 손절친 종목이 있어요. 백산이었어요. 백산. 이 종목 기억하실 거예요. 이 종목 손절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백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결국에는 3% 이상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결국에는 수익 실현하고 나왔다고요. 그렇죠? 이런 흐름 자체가 테크잉에도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테크잉. 걱정하실 필요 없이 홀딩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자, 3S입니다. 자, 우리 3S가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이 종목 말씀드렸을 때 가격대가 9,300원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린 라인이 9,000원이었어요. 9,000원, 그렇죠? 자, 이 종목 정말 의미 있는 라인이 9,000원입니다. 자, 9,000원 지켜주지 않으면은 이 종목 지금 버리겠다는 소리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살펴보자면은 호가창이 얼마나 쌓여있냐? 자, 9,000원 물량이 14,000 정도 쌓여있긴 합니다. 근데 나쁘진 않아요. 크게 깨진 않을 것 같은데 손실 확정을 할 수도 있을 느낌이 드네요. 일단 9,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8,990원 괜찮고요. 한 8,950원 정도까지 깨지면은 그냥 터치만 하더라도 그때는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호가창의 문제는 아직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홀딩하도록 하되 9,000원 아래로 많이 흔들릴 경우에는 3S 이 종목은 조금 손실 확정을 하겠다. 그러면 4종목인가요? 조금 아쉽네요. 제가 거의 20개 가까운 종목 중에서 한 4종목 정도가 손절 확정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거 좀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냐면요. 오늘도 한번 노려보자고요. 자, 우전엔 한단이라는 종목을 제가 먼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SFA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전엔 한단 이 종목은 역시나 이제 갤럭시 관련된 수혜주가 좀 되겠고요. 최근에 차트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포인트로 잡은 거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이 종목이 한 번씩 오른 이유마다 한 번씩 약간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올랐다 쉬어갔다가 올랐다가 쉬어갔다가 올랐다가 굉장히 이런 갈짓자 흐름 자체를 반복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 자체 지금 말씀드렸죠. 흐름 자체가 한번 떨어졌다가 횡보했다가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있는 포인트가 지금 딱 제 눈에 포착이 됐단 말이죠. 이 포인트를 잡으신다면은 괜찮은 지금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바로 전고점 라인 얼마? 8,800원인데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8,800원 뚫으면은 역시나 3% 이상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전엔 한단 이 종목도 꾸준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모베이스나 이렌텍이나 이런 급등하는 모습에 따라서 한번 갈 수 있겠다. 요즘 오늘 잠깐 쉬어가는 듯한 고가 대비해서 시가 대비해서 조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번 들어가봐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이 SFA입니다. 자, SFA가 최근에 좀 다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신고가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데 거의 3주가량 횡보하던 흐름에서 오늘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가 줬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종목이 항상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뚫고 올라가면 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전번에 한번 보였었단 말이죠. 그럼 이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이 좀 나올 가망성 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요즘의 추세는 이거예요.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달리는 말을 좀 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수급상으로 살펴볼게요. 자, SFA 수급상입니다. 자, 투신이 지금 며칠 연속이죠? 지금 7일 연속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조금 매수가 어제부터 들어와줬고 중요한 점은 개인만이 파는 흐름이 쭉 나온다는 거죠. 자, 외인들이 꾸준하게 계속적인 외인들의 매수가 꾹 들어와주고 있는데 기관들이 한 달 동안 매수한 순매수량은 마이너스 4만 주긴 한데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오늘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죠?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갑자기 3, 4% 뛴다. 이거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특히 코스닥은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선택해 볼까요? 우전엔 한단과 SFA에서 한 번 더 저는 달리는 말이 한번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SFA를 말씀드려볼게요. 좀 더 이제 강한 상승이 지금 오늘 시세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고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싹 급등한 이후에 한 번 더 하루 더 갈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요즘 코스닥의 추세들이거든요. 이 흐름 타고서 내일장도 다음 주죠. 다음 주장 기대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SFA를 좀 말씀드리는데 현재가가 한 61,500원 정도입니다. 61,500원에서 한 61,400원 정도 라인 부분에서 매수 충분히 해주시고 한 일주일 동안 수익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FA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윤의 공공시작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2천 부근에서 헤매는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누르고 있는 날 갤럭시 S4의 모멘텀이 시장 안에서는 사실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국장의 출발 상황도 지금 좀 뜨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말이면 사실 전일대도 폐막이 되는데 전일 긴축 우려 딛고 6거래일 만에 올랐다면서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증시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약보합권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06% 하락한 2268.04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매수세가 좀 유입되긴 했지만 소폭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중국의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특히 거시조정의 예측성과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유동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긴축 기조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집값 가열 방지를 위한 통화 정책으로 지금 총 수요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긴축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는 2013년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3.2%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올해 경제 전망치를 8.2%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3%에서 3.2%로 증가하면서 3분기 이후에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폭이 3.5%를 넘기 전에는 중국 정부가 완만한 금융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 통화 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행에서는 2013년도 인민은행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홍콩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금리 인상보다는 시장에서의 그 유동성을 좀 줄여나가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을 흡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증시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300선을 단기간에 돌파하기 좀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향후 긴축에 대한 강도가 지금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시점에 중국장도 방향성을 잃어버렸네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으로부터 중국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다룰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리스크가 고조되고 올해도 저성장이 예상되는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금리 인하로는 4월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13일 현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시사된 만큼 정책공조 기대감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각기 다른 방식의 사업 확장에 성공하며 최근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매일유업 주가 강세는 유아동 제품을 판매하는 자회사 제로투세븐의 매출 호조, 남양유업의 주가 강세는 최근 3년간 커피 믹스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들이 자사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나섰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슈프리마 임원진은 최근 보유 주식 가운데 13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슈프리마 주가는 최근 호실적과 함께 강세를 보이며 지난 13일 장중 최고가 21,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화 약세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리는 5개월 연속으로 동결됐습니다. 이제 4월 금리 인하 쪽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3월에 금리 인하를 좀 예상하는 면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금리 인하가 동결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는 좀 인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2.75%로 인하한 이후 5개월째 동결입니다. 한은 총재 코멘트 중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은 총재 코멘트 중에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의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가능성, 그리고 최근 금융시장 안정화, 그리고 주변 신흥국의 금리 인하가 뜸해진 점 등을 근거로 들어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정부 경제팀 구성 이후 단기 부양책 기대감이 제법 형성되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4월에 보다 강력한 통화 정책이 예고된 일본과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건인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4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고 양호한 수급 여건이 받쳐주면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궤적과 기준금리와의 관계를 보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4월 기준금리 인하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 마지막 인하 시점이 한국 GDP 전년비 성장률의 저점과 거의 일치했던 과거의 경험, 이번 사이클에서 1분기가 GDP 전년비 성장률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4월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지만 한국 GDP의 전분기 성장률이 두 분기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없었던 과거의 경험은 앞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지속을 시사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7분기째 한국의 GDP는 전분기 1%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3분기에는 0.5% 못 미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정책 공조에 대한 경제 대내적 압박과 버냉키 의장이 QE를 시행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논리인 저성장이 지속될 때 향후 잠재 성장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내 4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경기 회복에 들어선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가 되는 만큼 오히려 조금은 더 좀 주시장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두 분기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 4월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실어보자라는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한편 메일 유업과 남양 유업이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인 분유 우유 사업 부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업 부문의 성장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메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지난 12일 날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정은 단지 옆으로 기는, 그러니까 횡보 조정 정도를 받으면서 아주 양호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두 회사는 우유, 분유, 유가공 제품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주력 이외 부분의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에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메일유업 주가 강세의 대표적인 숨은 공신으로는 자회사 제로투세븐이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메일유업은 이 회사의 지분을 37%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유아동 제품을 판매하는 제로투세븐은 지난해 매출이 18% 증가하며 아가방을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달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후 이날까지 주가가 24.58% 상승을 했습니다. 주력 사업군인 분유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제로투세븐의 가치 부각도 메일유업의 주요 투자 매력으로 이제 꼽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양유업은 최근 3년여간의 커피 믹스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매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커피 믹스 시장에 진출한 남양유업은 이듬해인 2011년 커피 믹스 사업으로 1,051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커피 믹스 매출은 지난해 2,198억 원으로 늘었으며 이는 조제 분유 매출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커피 믹스 해외 수출을 목표로 1,800억 원을 들여 전남 나주시에 건립 중인 커피 공장이 올 하반기에 완공되면 투자 매력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메일유업과 남양유업 지금 모두 신고가 갱신 후 초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정이 약간의 조정을 빌미로 이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메일유업과 남양유업의 주가 사상 최고가 행진 이야기 들어봤고요. 코스닥 지수가 최근 550을 뛰어넘으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상장사 주가가 오르자 해당 경영진들이 자사 보유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고 하던데요. 주가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코스닥 일부 기업들이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경영진들이 일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결국 종합을 한다면 경영진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즉, 기업의 가치가 회사 자신이 알고 있는 가치보다 올라갔을 때 일단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지고, 이 같은 상황들이 주가가 고점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조금씩은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단 슈프리마의 임원진은 최근 보유 주식 가운데 13만 주를 장내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구자성 슈프리마 부사장은 7일 이 회사 주식 5만 주, 약 0.37%에 해당하는 지분율을 처분해서 보유 주식이 32만 8,224원으로 32만 8,224주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문영수 부사장과 송봉석 부사장도 각각 3만 주와 5만 주를 장내에서 처분하면서 보유 주식이 56만 주와 31만 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슈프리마는 지문인식 등 보안업체로 지난해 16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8.6% 증가를 했습니다. 호실적과 함께 주가도 13일 최고점을 기록하며 2만 1,0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주가 급등을 틈타 일부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슈프리마 주가는 전날보다 750원 떨어진 2만 9,000원 장을 마감했습니다. 에너지솔루션의 경영진도 최근 주가 급등을 틈타 잇따라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이상민 전무가 6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3만 주를 전부 팔아치웠으며 이모석 이사도 보유 주식 4만 4천 주 등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지난달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사이 무려 4배 가까이 오르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이날은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며 4,8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제조업체인 파인디지털도 블랙박스 매출 급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6월 초 7,000원에 머물던 주가가 어느새 1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파인디지털 상무는 지난달 20일 스톡옵션을 행사한 가운데 보유주식 1만 5천 주 모두를 장내에서 팔았습니다. 이규승 상무도 8일 장내에서 5,327주를 팔아 지분이 61만 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용훈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김진영 씨도 6일에서 8일 보유주식 8만 3천 주를 모두 매각을 했습니다. 과거 코스닥 회사들의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가가 결국 좋게 끝을 맺었던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 당분간은 상승세가 조금은 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한번 나왔을 시 그건 매수를 하기 위한 조정이 아니라 하락의 빌미가 되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코스닥 경영진들이 매도하는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는 경계, 그리고 한 번 더 경계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투자 전략으로 갖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결국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공개하고 난 다음에 10시 한 50분 근처에서 2% 가까이 낙폭을 키웁니다. 코스피가 1990선 중후반대로 처지는 것도 당연지사겠죠. 자동차주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무게감이 더 큰 삼성전자의 하락이 결국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금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 잘 해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